그 강의도 지금 조금 초점이 다른 게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주로 생각을 해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해 시중에 책 보면 어떻게 공부하는 건 있지만 어떻게 강의를 듣는가 그런 책은 거의 없어요. 그건 몇 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어떻게 강의를 잘하는가라는 책은 있는데 어떻게 강의를 잘 듣는가 그런 책은 없어요. 그리고 강의를 잘하는 것도 상당수는 그 미국 명문대 중심으로만 있어가지고 약간 그때라 보통 애들, 우리 같은 애들 약간 강제로 학교를 갔거나 무기력까지 아니어도 별 생각이 없는 애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강의하고 가르치는 게 적절한가라는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강의하는 초점 자체가 내가 어떤 문제를 정리해서 그걸 전달해 준다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갖는다는 쪽이 가까워요. 그럴 때 제가 정리된 얘기를 쭉 풀어가는 건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얘기를 초기에는 아마 그렇게 했겠죠. 성격이 그러긴 해도 처음에 글쎄 체계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 얘기를 그대로 반복을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제로 바꾸는 것 같더라. 뭔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하나의 정보로 그 사람의 틀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하나의 사례처럼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얘기한 뭐 줄거리 발표는 의문각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많이 좀 퍼지긴 했지만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는 겉보기에는 줄거리 발표 의문각기로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껍데기고 태도가 더 중심이라고 할 때 잘 안 들어오는 경우는 제 얘기를 방법으로 들을 땐 그렇죠. 전 줄거리 발표나 의문각기만 해요. 그거만 주로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고 그 전 단계는 태도의 뭔가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거야. 그러면 의문각기 할 때도 여전히 그 공부를 하죠. 어떤 의문이 좋아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내용이 아니라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오는데 하여간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됐어요. 누가 정리된 거를 이렇게 쑥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 의문을 갖거나 안 갖고 내 틀에서 뭔가 궁금한 거긴 했으니까 강의를 들었겠지만 거기에다 하나를 더 얹어 놓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내 생각에 본인 생각에 내가 강의한 거를 하나 더 얹는 걸로 하는데 난 틀 자체가 약간 다른 틀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에 상당수가 학교 교육에서 배운 거고 지금 주류 생각인데 여기에 문제의식이 뭔가 있어서 저처럼 스키마 같은 소수 의견을 들으려고 왔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 자체가 좀 다른 거여서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틀이 조금 깨지던가 조금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번에 뭐 민주시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부 강사를 부른 적이 있어요. 외부 강사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 빼놓고는 저한테 아니 거의 대부분 그랬어.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라는 걸 별로 진지하게 물어보질 않고 그냥 자기가 준비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좀 놀랬어. 근데 약간 그 중에 한두 명은 의식을 했어. 여기 어떤 집단이고 어떤 거를 약간 나름대로 짐작을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그냥 쭉쭉 얘기를 해서 그래도 나를 어느 정도 안다면 내가 소수 의견이나 다른 입장이라는 걸 알 텐데 그거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수 의견 내지는 보편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고려 안 하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전 다시는 그런 사람 안 부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 우리가 소수 의견이긴 해도 여전히 틀이 다른 거예요. 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본 전제가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은 상당히 다른 얘기예요. 그거를 가르치지 말라라는 전제하에 줄거리 발표랑 의문각기가 있는데 그거를 그 방법만 배우다가 자기가 원래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하나 얹어갖고도 아닐 거란 얘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강의가 이제
그거를 조금 놓고 그 전 단계인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이렇게 막 헷갈리는 얘기가 소위 말 헷갈리는 거지. 그 얘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쵸? 내가 여기 와서 스키마 교사를 한다 그러면 고민되는 게 줄거리를 어떻게 듣고 의문갖기를 어떻게 하고 그거를 잘 듣고 싶은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주변 얘기만 하는 거야. 언제 핵심 얘기를 하냐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 해봤자 그게 내 틀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거 하나만 살짝 얻는 상태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대중강의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내가 이걸 꽤나 먹은 적이 있었어. 꽤나 먹었는데 자꾸 앞 얘기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는 바람에 막상 자기네가 듣고자 하는 얘기는 왜 안 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이유는 이게 자기가 약간 새로운 걸 듣고 싶을 정도로 약간 의심을 가는 건데 요거를 여기서 하나 얻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틀 자체가 약간 바뀌어야 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 얘기할 때 그게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혁명인가 그 책이죠. 거기 아마 지금 기억은 그런데 갈릴레오가 그 지동설 얘기할 때 그 얘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설명하는 거야. 근데 프톨레마이스 천동설은 기존에 그런 이상현상에 대해 설명해서 보조 설명을 계속 덧붙여가지고 나름대로 약간 설명은 더 잘하는 형태. 그리고 천동설의 기존 틀이니까 상당한 다수의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새로운 현상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를 보조 이론을 막 편법을 써가지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갈릴레오 그쪽 지동설은 핵심되는 부분을 다르게 설명하는 거야 전혀. 그래서 그거는 쌈박한데 그럼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냐? 다른 건 거의 설명을 못한 상태야. 일단 그 이유는 일단 설명할 만큼의 여유도 없고 실험도 못하고 못하는 거거든. 일단 사람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존 방향이나 틀만 갖고 있는 것이고 뒤집어 봤더니 중심되는 게 풀리더라. 저렇게 보조 자료, 보조 설명 없이 풀리더라. 그렇다고 그것이 그 잘잘한 거에 다 설명하냐면 그렇게 할 만한 여유가 없는 거거든요. 새로운 이론이나 새로운 것들은 기존 틀 자체가 확 다른 거예요. 거기를 하나 덧붙이는 형태로 하면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전 우리 같은 입장은 제가 뭐 원래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내 성향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기존 틀 자체가 크게 다르다.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지 않은 거는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건 일부러 헷갈리게 아니라 자꾸 전제라든가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배우면 돼. 배우면 와서 일테면 뭐 참관 수업을 하거나 뭘 하면 그거는 그게 난 중요한, 물론 아직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리지만 아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다른 시각이나 다른 입장을 택하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하기를 권하고 또 나는 이런 입장을 가지면서 나는 이런 시각, 난 주로 계급론적 시각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한테 맞는 관점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것도 되게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아까 말한 어느 하나를 깊이 보는 것만큼 다른 거를 깊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깊이 본 얘기를 받을 수 있어야 난 내가 보는 것만 깊이 보는 거야. 다른 것들은 내가 고민 안 했으니까 모르지. 저도 통념과 다른 얘기를 누가 했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야. 내 깊이만큼. 그런 것처럼 각자 그렇게 뭐 하나를 관심을 해보라 그러는 건데 그거는 제가 얘기한 거를 이렇게 하나 받는 걸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좀 세게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가르치지 말라 기본 틀도 있고 관점으로는 주로 계급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난 계급에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접하기도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선생은 뭐 사회학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접하기도 힘들고 아니잖아. 그럴 때 내가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나한테는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걸 가장 깊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전공인이 관심 있는 것 분야에서 깊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깊이 들어갔을 때에만 다른 사람들이 통념과 다른 얘기를 할 때 그걸 받을 수 있다 이러니.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헷갈리는 거 상당히 많이 그전 이번에 유튜브로 올리는 바람에 내가 다시 들어봤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강의를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뭐 변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다. 결코
이거는 그러니까 외부 강의 들으면 평이 다 그래요. 아씨 어려운 얘기도 하는데 한 2% 그러니까 2% 부족한 애라고 표현해. 강한 사람들은 2%가 부족하대.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안 된대.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없는데 그러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관점의 차이여서 일단 우리 선생들 중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수업한 다음에 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깊이가 아니라 어떤 한 게 다르다 보는 게. 그러고 보면 저는 학교 때 참 공부를 특이하게 한 것 같아. 나는 눈이 안 좋아 칠판도 아예 안 보였고요. 그냥 칠판 볼 생각도 안 하고 선생 설명을 신경 쓴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책 보고 공부하거나 아니면 뭐 안 하거나 뭐 공상하거나 우리는 한 반이 70명이니까 떠들지 않으면 서기 뭐라 안 그러지 뭐 성적 쭉 나오면 뭐라 안 그러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거나 뭐 성실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조용했다는 거예요. 조용해. 말썽을 안 부릴 뿐이지 그리고 성적이 나오니까 뭐라 안 그랬지. 난 공부를 열심히 한 기억도 없고 하여튼 근데 성적은 내 짱구로 성적은 나와야지 내 주변이 조용하다라는 건 일찌감치 깨달았어. 그래서 성적은 최대한 나오게끔 뭔가 노력을 했는데 티나지 않게 노력을 하면서 조용히 있었고 나 혼자 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숙제 열심히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하여튼 전 가르치는 거 등등 해서 그런 기반이 있어 그런지 아니면 뭐 커서 배웠는지 뭐 등등 저만의 특성이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약간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 많이 드러나는 게 이제 무지의 스승? 무지의 스승인가? 무지한 스승인가? 무지한 스승. 모르는데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게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쪽에서 그런 거에 대한 관점 때문에 우리 얘기가 조금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거나 그런 건 아니죠 뭐. 물론 뭐 이런 거나 뭐 동아의 정치 같은 건 어려운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잘 몰라요. 문학이나 이런 거. 그런데도 접근하고 동화책 보고 그러는 거. 그리고 많은 경우 교재 쓸 때도 나는 싫어도 교사 당신이 좋다 그러면 쓰시오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내가 좋다고 해도 뭔가 불편하게 걸리면 쓰지 마시오 그러는 거거든요. 그 교사의 느낌이 반드시 갈 거다. 아이가 좋다고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교사가 싫은 걸 억지로 쓸 필요 없다 여전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천 목록도 이게 벙벙하게 정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목록도 그 팀 짜갖고 스키마 추천 목록 이렇게 안 정하고 내가 혼자 정하고서 뭐 이 정도로 자꾸 만드는 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거 자체를 어떻게 교사가 어떤 관점을 쓰냐 이거지. 아까처럼 건방이를 어쩌다 얘들 자꾸 처지니까 재밌는 거 하나쯤 집어넣기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어려운 걸 그러니까 교재를 그대로 베껴가는 거가 참 문제는 문제예요. 애 성향을 염두에 두고서 다른 이러저런 이유로 그 교재를 썼는데 지나나 보면 왜 썼는지 나도 모르지 뭐. 얘들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썼지?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실험해 보려고 그랬나? 뭐 때문에 그렇지? 아니 누가 뭐 말을 했나? 잘 모르죠. 한 몇 달 지나면. 그러니까 선생은 여전히 자기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하면 독립적이겠죠? 이제는 그러지 않나요? 교재나 뭐나 좀 양식도 조금씩 막 바꾸기도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보여주는데 하여튼 뭐 다르게 쓰고 양식 이렇게 막 수집할 때 보니까 다른 양식들 좀 나오더라고. 난 나대로 하고 이렇게 주면 또 참고도 하지만 또 본인들은 나름대로 쓰고 변형시키고 뭐 이런 것들. 유철 선생님이 몰입독서 할 때도 우리는 10분간 쉬라 그랬는데 유철 선생님 점심 때 뭐 1시간 쉬자 뭐 이렇게도 갔는데 그 상황에 따라 족보에 따라서 놀이터 뭐 이런 거 좋죠 뭐. 그리고 오는 사람을 얼마큼 믿느냐에 따라서 난 여기에 내가 아는 이렇게 가까운 애들끼리 모이면 난 노는 시간 더 많이 줬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모르는 애들도 온다는 전제여서 그러는 것이고, 아들끼리 하면 놀면서 뭔가를 하게끔 해줘야죠. 더 형아 있으면 딱 좋겠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주 기본적인 틀을 놓고
나는 내 특색으로 이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활용한다고 얘기해서 남들이 모방하기 힘든 형태. 그래서 결국 기본 틀을 갖고 자기가 자기 조건으로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수업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수업 자체도 힘들긴 하지만 할 수 없죠. 자기가 그거 이렇게 익히는데 아이들을 관찰만 하고 이런 거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래도 태희쌤이나 유지쌤 어때? 가르칠 때 머릿속으로 뭔 생각해요? 너 그거 좀 정리할래? 말을 안 하잖아. 말을 애들한테 뭐 설명을 안 하면 거기 가만히 있잖아. 그럼 그때 무슨 생각하냐고 주로. 다음 글에 뭐 할 건지 아니면 제 다음에 뭐 시킬 건지. 유지쌤은 뭐 생각해요? 제 발표 중간에 저거 못하면 언제 저거 딴데 걸지? 막 이런 거. 유지쌤은 멍때릴 때 저는 다음 주제 뭐 할까 아니면 주로 진짜 테트를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제가 좀 열심히 하는 그러면은 다른 애 제쳐두고 좀 엄마가 있어도 어제 같은 경우도 한 애가 어제 유독 이렇게 좀 열심히 하더라고요. 교재가 만만해서 걔만 진짜 쳐다보고 다른 애들은 뭐 일어서고 엄마가 와가지고 너 왜 제대로 자기 딸 이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중에 이게 좀 점을 좀 둘러 이렇게 찾는다고 그럴까요? 나도 이번에 그 일지를 한 10회 쓰고 이제 못 쓰는데 다시 뒤져보면서 난 일지 쓰는 목적이 난 그런 수업하면서 뭔 생각하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일지를 써봤는데 그게 조금 흔적이 나올까. 약간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거의 졸다시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태도가 나올 때 확 눈에 띄어요. 확 내가 정신 있게 갖고 쟤 왜 저러지? 잘하건 못하건 뭐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저게 뭔가 그래요. 보통 때는 그냥 상투적으로 대하고 딴짓하고 뭐 이러다가 뭔가 다르면 뭔가 느낌이 뭔가 달라. 그럼 쟤 왜 다르지? 이유가 뭔가를 추론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우리 그러니까 뭐 먹들인 시간도 많고 딴 생각도 많이 하지만 하여튼 애를 쳐다보는 거죠. 가르치자니까 계속 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꾸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게 뭐 기록으로까지 나오면 좋지만 그건 쉽지 않고 그러니까 전 그게 오히려 기본적으로 공부를 제가 원래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선생은 약간의 지침만 주는 거고 그때 얘기대로 가장 멋있는 선생이 이제 중국 고사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은 난로가에서 졸고 있고 애들은 낭낭하게 이제 노노 명절 쭉 읊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읊푸는 거고 선생은 졸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뭐. 약간 졸다시피 있고 그러다 이제 이상하면 탁 눈에 뜨는 거지. 실제로 난 졸다가 애들한테 들킨 적도 있는데 선생 졸아 그래서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애들끼리. 그때 잘하는 애가 졸아?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번도 못 본 애는 집 가느라 정신이 없고 존다는 거 보는 애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눈치 보는 애.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쳐다보니 몰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졸고 있어 그런 거고 지 열심히 한 애는 선생님이 조는 거 상관없으니까 막 하는 거야. 걔가 성지수에게 집 가느라고 그러다 걔 얘기 듣고서 보니까 선생님 정말 좋네 그랬다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지 뭐. 우리는 이제 선생이 공식적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게 우수한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거의 티를 안 내는 형태로 아이가 열심히 하게끔 뭔가 분위기를 만드는 거가 가장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향점이 가르치지 않을수록 그러니까 그 차가 점점 높은 단계로 갈수록 무색무취한 쪽으로 가는 중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물 자체가 석회 냄새가 난다니까 그걸 중화시키는 건가? 우리나라는 뭐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오염이 됐건 안 됐건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것도 아이가 참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어려운데 아이가
교사 도움 없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부모한테는 그러죠, 되게. 잘났으면 지가 잘났고 이제 못났으면 엄마 탓이고 그러는 건데, 교사들 같은 경우도 그런 역할이어야 되죠. 교사랑 싸워가면서 자기가 성장하게끔 만드는 형태. 그 선생 때문에 도움받았어라는 건 물론 애들이 예의상 그런 애도 있고 일부도 있지만 난 기본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선생이 아니라 자기가 그러면 약간 선생이랑 붙여요. 선생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렇게 했어. 그러면 지가 성장한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을 걸 반대로 건드리는 거 높은 단계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지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기는 어렵지만 물론.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선생 도움 없이 성장했다. 더 높은 단계는 선생과는 조금 다른 길로 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중심을 잡았다.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고, 의문 갖는 거 이런 거 줄거리 발표까지는 못해. 의문 갖는 게 좋은 거는 요즘 애들은 거의 없고, 옛날의 경우 보면 대학교 들어가거나 해서 주변에서 의문이 없다는 거에 대해 너무 놀랬다. 자기는 의문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런 애들, 물론 뛰어난 애들이긴 하지만 난 우리 애들이 사회 나가면 약간 다른 변화를 느끼지 않을까? 사회에서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이 있는 거. 근데 그거랑 원래 그런 애들 아니면 다른 식으로도 그렇게 성장한 애들하고 구별이 안 되겠죠. 우리처럼 배운 애들하고 원래 그런 측면이 있는 애들, 뭐 가정 환경이나 배경으로 한 애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래도 내 말려야 막연한 꿈은 우리 애들이 한 30, 40쯤 돼가지고 뭔가 좀 사회 나와서 사회생활 할 때 뭔가 좀 다르더라 하면서 스키 봤던 애들이 이렇게 모이면 가장 멋있을 것 같아. 정말 우린 다르네. 그게 가장 꿈 같은 그림인데 나한테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래서 하여튼 그 강의부터 시작해서 그런 측면에 잘 가르치는 게 초점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을 엑기스를 전달해 주는 게 초점이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거를 풀어가는 거. 애들은 전개시키는 게 주로고 여러분들은 그 전에 뭔가 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틀이 조금 흔들린 상태로 재구성되는 거죠. 재구성. 근데 선생이나 라면 이제 가르치지 않으면서 하는 거, 그다음에 관찰 같은 거, 이왕이면 직접보다는 간접적으로 관찰을 하거나 환경을 만드는 게 엄마라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뭔가 다른 일반적인 강의에서처럼 뭔가 뚜렷하게 남는 게 없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동화 비평, 뭐 그림책 비평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은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은 그렇죠. 그 다음은 본인이 하라는 얘기니까. 애들한테 그때 나 창간 수업 1년 할 때 제일 겁나는 게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많이 하냐 그것만 짚게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평가를 안 한다는데 정말 안 하나? 그래가지고 소홀을만 듣고 뵀는데 정말 그래? 그 사람 얘기는 그 다음에를 많이 물어본대 내가. 그래서 네가 한 게 됐어. 그래서 잘했어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 요즘 모르겠대. 요즘 뭘 많이 하는지.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잘했어 못했어를 잘 얘기 안 하고 그래서라고 이렇게 자꾸 끌고 가니까 좀 힘들긴 하죠. 애들이 뭐 매듭이 없어. 뭐 잘했다 못해 끝이 나야 되는데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평가를 안 한다는 느낌은 있는 거죠. 여기 오늘 안 오네. 여기 온 대학생애가 10년 공부했는데 걔가 엄마한테 그랬던 거죠. 칭찬을 안 해. 원래 안 해. 한 5년 이상 한 데가 잘하긴 나름대로 기억력은 워낙 놀라운 데였는데 성실하고 칭찬을 안 한다 그래서 그래 안 하는 거지 뭐. 칭찬까지도 안 하는 형태로 계속 그 다음만을 요구를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10분 정도 받고 끝낼게요. 쓰는 거가 참 문제인데 그쪽 제주도는 뭐 쓸 게 없네. 그래도 자꾸 써봐야 되는데 태에서 그쪽 사람들 뭐 이렇게 2명 3명 한 조로 만들어서 쓰게 시키면 안 되나?
써야지 그래요? 뭐라도 써야지 성장을 하지 뭐. 듣기만 했고 뭐 되겠어? 나 요새 저 이제 줄거리 발표 하거든? 연구원들? 연구원들? 응, 그래서 전번에 똥개의 복수하는데 정말 다 못하더라. 그 책이 얇은데. 똥개의 복수? 아,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림책 해야지. 어렵다고 그래도 아니, 전에 책은 더 어려운 거 했어. 근데 그거보다 너무 차이나, 그래가지고. 그렇지. 아까 똥개의 복수 얘기할 때, 저게 구석이 뭔가 다르구나. 똥개 복수 그런 것 같아. 응. 하여튼 못하면 응. 그 하는 사람이 왜 못하지가 아니라 책이 뭐가 문제가 있지라고 들어가는 게 맞아. 책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못하지. 그리고 여기 그 어제 논문 모임 시작했는데 뭐 얘기 듣고서 거의 이렇게 내가 좀 정해진 형태가 됐는데 본인들이 얘기한 거에서 이제 가능한 거 하는데 처음에는 이번에 써야 될 사람 있구나. 맞아. 그쪽에 그때 써야 될 사람 왜 반응이 없어? 예, 표준이 있는데 아마 그 가족 구성에 대한 거 한번 써보라고 하려고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줘야지 뭐. 그러니까 그 전에 많이 애썼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더 처음보다 더 많이 틀을 잡아주는 거지. 더 쓰기 쉽게 해주는 건데 그 이유는 그 전에 그래도 실패했어도 뭔가 하여튼 많이 애썼다고 전제를 해서 그런 거예요. 또 뭔가 이렇게 여기 두 분도 뭐 원한다면 이렇게 많이 정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길게 고민들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김혜영 선생님은 수업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그럼 동생네 하면 되겠네? 동생 있으니까 제일 좋지 뭐. 지금은 해요? 아직 안 해? 원래 올해 수업까지는 아니고 큰애 모임이었듯이 뭐, 새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막 보면 거긴 하던데 저기 도봉에 그 선생 그냥 1학년짜리 되고 하던데 동생이 몇 학년인데? 또 3년. 아이고 크다. 처음 하긴 좀 아시네. 2학년 정도 돼야지 좀 재밌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최영란 선생님은요? 수업할 생각은 없는 거죠? 있나? 수업하는 거하고 그냥 봉사처럼 책 읽어주게 하는 건 다르니까. 하면 다른대로 또 옛날에 손미아 쌤도 그 바쁘바지게 수업 재밌다 그러더니 또 일단 그만두긴 했는데 하여튼 신나게 할 땐 되게 재밌었는데. 네, 했어요. 저번에 한 1년 했을까 그래도? 수강이 그러면 여기도 그 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갖고 한 2쪽짜리 쓰라 그래요? 요번에 소식지로 예. 어른 독서란 주제로 낼 건데 그쪽에 연구원들은 다 글 쓰는 건 기본으로 들어가고 일단 월요일 가서 봅시다. 일단 생각해서. 네. 오늘 오실 거라서. 그러면 월요일날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수업 질문 할 사람은 따로 질문하라 그래요? 예, 그러세요. 내가 박준규 쌤은 따로 얘기해서 그때 오지 말라 그러려 그래요. 그래요? 우리- 소장님 연락하세요. 예, 우리 얘기할 때 끼면 안 좋으니까. 예, 질문하세요. 그 아이들은 이 수업을 보면서 이 수업의 어떤 목표나 의도 같은 거를 알고 있나요? 어른들의 의도가 뭔지, 엄마가 여기를 왜 보냈는지 알고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나요? 수학 같으면은 뭐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단기 목표가 명확한데 그 진도를 나가는 게 명확한데 이거는 얼마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진도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와서 이제 책을 읽고 시간을 보내는 건데 책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와서 이런 방법, 이런 형식을 연습, 훈련을 받는 게 어떤 건지 아이들은 중학생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느끼는데 그 정도 느끼는 게 대다수는 학교 어떤 과제를 풀어가면서 느끼는 것 같아. 이게 한 게 학교에서 뭐 자기가 한 학교에서 뭐가 다르다거나 학교 선생님이 주로 인정할 때 확 느끼고 그거 외에는 거의 못 느끼지 뭐. 이를테면 엄마들은 한 6학년쯤 해서 한 3년 이상 되면 좀 느껴. 애가 말빨이 세지면서
이겨내는 거라서 열받으면서도 돌아서서 아씨 그래도 책 좀 봤다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조금 차이를 느끼는데 애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자기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읽기 능력이어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읽기 능력으로 높아서 학교 공부를 하는 애들이나 뭐 사고력 있는 것들이 그냥 IQ가 좋아서 그런 걸로 생각해. IQ가 좋은데 늦게 발현이 됐다거나 등등으로 원래 좋은 내지 그러지 이렇게 노력해서 읽기 능력이 좋아져서 이렇게 한다는 생각을 못 해요. 잘 못 느껴. 엄마들도 이를테면 속이 빈 애들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면서 속이 빈 애들은 우리가 속만 채워주기 때문에 아무리 올려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를테면 이런 거 학원이 그런 의도자 20등을 10등으로 끌어올리는 건 대단히 어려운데 그거 잘 고마워하지 않아요. 몰라. 근데 5등을 3등으로 끌어올리면 대단히 고마워하지. 최종적인 성적이 한 5등쯤 돼야지만 뭐 잘했다거나 애썼다거나 그런 것이고 그거하고 20등을 10등으로 끌어올리는 건 엄청 힘든데 그거는 우리는 원래 좀만 하면 그 정도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지. 그러니까 드러나는 거는 학교에서 특히 중학교 같은 거 국어 선생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 좀 생각이 좀 깊구나. 의문 갖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의문 갖고 쑥쑥 쓰거나 이렇게 좀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일단 국어 선생한테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 생각으로 많이 듣는 것 같고 기억력은 못하는 애들이 기억을 하면서 공부하기 편해졌다는 얘기를 간간히 하는데 잘하는 애들은 원래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걔들은 못 느끼는 거지. 아주 잘하는 애들은 옛날에 이런 애가 있었는데 자기도 좀 불안하대.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공부도 안 하는데 전교 1등 나오니까. 근데 자기는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듣는데 그 수학만 집에서 엄마한테 하고 엄마 수학 과외 선생인데 그래서 불안하다고 해서 이제 조금 방황한 적이 있었는데 걔 같은 애도 머리가 좀 좋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꾸준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지 물론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잘 받아들이긴 해.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그러긴 한데 그것 때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뚜렷하게 성적을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게 아니어서 이거 하면서 되게 학원 과외를 다니니까 되게 성적이 오르거나 뭐 좋아지는 거는 최종적 결과물로 오잖아. 근데 화는 뭐라 그러는 게 그잖아. 대학교 붙어가지고 누구한테 인사를 가냐 이거지. 고3한테 가지 고1까지는 가지도 잘 안 와. 우리나라는 초등학교까지는 더더구나 안 가. 난 초등학교가 자꾸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가 우리 초등학교 출신이 서울대 가서 이렇게 플래카드 붙이라 이거지 차라리. 그러면 초등학교 기초를 잘 닦았다는 얘기를 자꾸 해주면 되는데 우린 그런 거 인정 안 하잖아. 기초 닦는 건 전혀 인정 안 해줘. 그러니까 당연히 더구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는 쪽이 아니니까 당연히 아닌 거지 뭐. 이제 이걸로 도움받다 생각하는 거는 뛰어난 애들이 이제 대학 가서 약간 의문 갖기로 좀 내가 다른 걸 공부를 했구나라는 걸 대학 가서 느끼는 것 같아. 그것도 잘하는 애들만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 정말 다른 공부를 했네. 거의 유일하게 다른 공부를 했네라는 게 대학 가서 느끼는 것 같고. 왜냐면 대학도 좀처럼 의문 갖거나 토론하거나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근데 조금 이제 고등학교학년이나 중학생만 해도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비판적 사고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네 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이건 이제 훈련을 하는 거야라고 말해주면 알아듣지 않을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 몰라. 엄마 교육은 내가 아무도 궁금하냐고. 그렇지. 물어보는데 그래서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 뭐 능력 키우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그것이 꼭 지금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할 때 뭐 자기는 이유가 없지 뭐. 엄마의 이거를 하는 엄마의 의도.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교재를 한꺼번에 많이 주는 거 그거를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책을 여기서 자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정된 범주를 주는 거고 그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설정된 아이들이 느끼지 못할 하지만 그거 자체도 어떤 권위나 이게 다 들어가는 건데
애들은 책을 받을 때 이걸 나한테 읽으라고 주면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를 생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무작위로 고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걸 좀 열어두면 그거에서 순서를 스스로 선택한다든지 여기가 8권 중에 뭐 4권을 보는데 지금은 순서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열어주고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어떨까라는 고민이 저는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과제처럼 나가는 거예요. 저희 애도 집에서 이걸 읽으면 과제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읽어요. 아무런 그게 없이. 이것만 읽으면 되지. 이번 주에는 이게 내 숙제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게 제 생각엔 좋은 책이고 되게 편안하게 집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결국 이것도 엄마가 그냥 어떤 목표를 가지고 보내는 학원의 다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계속 고민이 되고 좀 딜레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모임 구성원이나 배경인데 예를 들어서 교재나 이런 거는 아이들이 교과서 공부하는 거나 학원 공부와 비교해서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거나 자유롭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집에서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예를 들어서 학원도 안 보낸다 그러면 교재가 그래서 책 읽을 시간이 많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 나 초등학교 다닐 때 한 달에 20권 읽는 게 목표예요. 교재 8권에. 그러니까 12권은 그럼 뭐 옆에 교재라든가 뭐 이렇게 막 읽어 자기가. 그 중에 섞여 있습니다. 걔는 책 읽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학원 안 다녔으니까 책 그걸 플러스 이렇게 읽으니까 그 책까지도 포함해서 자유롭게 읽는 거에 속해요. 그 전거도 읽어대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다르죠. 왜 이렇게 강제하는 거는 이게 자유로운 환경으로 가면 아이들이 학원이나 이런 거에 부담됐을 때 못하는 형태야. 지금 책 읽기도 거의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50쪽 이런 거를 4학년인데 한 번 읽고 오는데 야, 어떻게 한 번 읽고 오냐. 그거 읽는데 몇 분 걸린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 다른 거에 치여서 그렇지 뭐 일단. 엄마는 시간 많다 그러지만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자유롭게 아니라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줘서 난 차라리 그때 얘기했나 그 인터넷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재 읽는 시간 해서 이렇게 쏴주고 뭐 이런 걸 할까. 근데 내가 정신없을 것 같아서 못하는 건데 아이들 삶이 학습 부담으로 강제가 된 상태에서 그 틀 내에서의 자유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책을 마음대로 고른다면 우리 교재가 그렇게 같이 들어가 돼 섞여서 아이가 부담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자유롭게 들어가면 거의 겉돌아. 거의 못 해. 그래서 엄마들한테 그냥 냅두세요 그러죠. 이렇게 그냥 책만 준비해 주세요 그럴 때 거의 한 번 읽고 말지. 그것도 막바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수준 그 환경 따라 다르니까 아쉬운데 아니야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본인들이 모이는 애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또 그런 상황을 또 이길지 모르니까 해봐야 돼. 해봐야지만 거기서 변형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는 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다른 방식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다른 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나는 문제가 많긴 하지만 본인이 문제를 가졌으니까 이걸 해보면 이거하고 절충이 될지 뭐가 될지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결국은 해봐야지 변형이 되지. 안 해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해봐야 돼. 난 내가 정신이 없어서. 팀이 고정됐으면 그 8권 내에서 애들한테 순서를 애들끼리 정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다 생각을 해봤는데 머릿속으로 갖고 내가 그걸 감당이 잘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걸. 2주만 4권 주고 거기서 해보고 2주씩 해보고 되면 3주를 늘리고 되면 4주 늘리고 이를테면 이제 발표도 이제 뭐 이제 책이 이제 쉬운 거 어려운 거 있을 때 쉬운 거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누구는 읽었고 누구는 안 읽고 뭐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대응하는 것들이 내가 정신없을 것 같아서 못 하는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팀이 좀 작거나 이랬으면 자꾸 이제 가까운 애들이 그러면 하는데 아닌 경우에 예상은 이런 거예요. 8권 읽으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8권 한번 다 읽어야 처음에 대충 다 읽어. 궁금하니까 쫙 읽고 그 다음에 쉬운 거나 그 다음부터 한번 읽었으니까 또 대충 보고
그리고 결국 대충본. 한 번 대충본 상태에서 또 대충본 형태로 갈 가능성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 성향에 따라 달라지면 하여튼 다 읽으라 그러면 다 읽고 싶어는 해요. 다 읽고 싶어 하는데 이게 특별히 교재가 아니잖아. 교재가 아니면 대충 봐도 되잖아. 그래 막판에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얇은 걸 고른다거나 뭐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허용을 하면 나 이 책 다 재미없어요. 다른 거 할래라고 하거나 어제도 발표 한 명이 그냥 비켜만 하겠다 그래. 걔는 30쪽짜리 했는데 비켜는 귀로 워낙 들어서 막 줄줄이 외우다시피 하거든. 못하게 하니까 징징거리면서 비켜만 한다 그러고 딴 건 안 한다 그러고 그림책 하라 그러는데 그 책 먹는 여우를 못 한대요. 한번 얼른 읽더니 못하겠대. 그러더니 찰리와 하룻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인데 그거는 하는 거야. 그건 창이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허용을 해버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벗어난다고 전두에 두면 애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어 한다고. 걔는 피케를 막았어. 그 다음 찰리까지도 허용을 했는데 걔는 그렇게 되면 이제 늘상 그거만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또. 그거는 이제 더 애들하고 관계에 따라 다른 거지. 애들이 이제 나름대로 팀 구성은 여러 가지. 그 팀이 문제가 되는 건 묘하게도 성실한 애들이 2명이나 빠졌어. 여자 성실한 애 1명이라도 있으면 약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모양 따라 얘가 1명 빠지고 또 빠지니까 완전히 뭐 겉도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친구가 떠들고 딴짓하고 어쩌고 간에 혼자 묵묵해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 애 하나라도 있어서 버티면 이게 돌아가면서 내가 조금 강제가 되는데 안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많이 달라요. 근데 요지는 해봐야 된다 그래도 해봐야지 뭔가 변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해봐야 되는데 난 너무 복잡해서 생각만 하고 엄두를 못 내는데 하시라 적극적으로. 내가 도와달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정신이 없어는. 집에 항상 일단 한 20권쯤 책을 놔둬요. 항상 동화책 이제 어려운 거 제가 청소년 도서도 몇 개 썼고 이렇게 해서 늘어놓죠. 원집에 늘어놓고 그럼 그 중에 이제 스키만 책을 띄워놔요. 근데 귀신같이 그거가 숙제라는 생각을 항상 이제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주고 집에 생각에는 학업도 많이 보내지 않는데도 그거는 이제 필수로 해야 되는. 다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이건 필수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자체를 좀 즐기는 게 어느 게 더 나을까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책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때는 잡식으로 그냥 재미있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재미로 내가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이제 책을 마구잡이로 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누군가 이런 가이드 해주거나 나한테 이런 것이 어떤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되나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내가 되게 좋았을 것 같지. 뭔가 더 의식을 가지고 좀 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애한테는 그런 욕심이 나는 거죠. 내 애한테는 내가 가지고 못했던. 그런가 하면 이제 그렇게 됐었으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숙제와 어떤 자기 뭔가 목표 지향적인 게 돼버리니까 나는 그냥 자유로웠으니까 지나고 났을 때 이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애한테는 걔 입장에서 지나고 나면 결국엔 그것도 하나의 목표 지향적인 뭔가였다라는 걸 남지 않나라는 우려도 또 되고 그 양가적인 감정이 다 약간 같은 제 성향도 있을지 몰라요. 제 성향이 속으로 자유로운 거를 택하는, 겉으로는 규칙이나 규약을 많은 걸 이렇게 받는 상태에서 속으로 주로 생각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점에서 자유롭거나 다양한 걸 얘기하고 겉으로는 좀 덜한 편이에요. 내가 덜 움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향도 감안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겉으로 자유로운 거에 비해서 속으로 너무나 생각 이런 게 너무나 고립돼 있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내 입장을 이제 변명이나 합리화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강해요. 일반적으로 애들이 겉으로 자유로운 거에 비해서 속으로 너무나 단순하거나 편협돼 있다. 아닌 애가 예외적으로 있긴 있죠. 저쪽 애 같으면은 생각이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좀 조금 다른 식으로 하시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전 겉으로 이렇게 규칙적인 꽉 짜여진 생활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즐거움 내지는 뭘 찾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사회가 그러니까. 물론 최대한으로 내가 커트해줄 수 있는 건 나로서는 뭐 그렇죠. 학원 안 보내는 게 최고죠. 우리 애들한테는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왜 하냐? 간단하다. 이거 해서 성적 나오면 나 학원 가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열심히 해라. 그래서 능력이 높이면 넌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성적 나올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초등학교 때도 했고 중학교 때 나왔거든요. 중1, 중2 때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정말 학원 가야 한다니까 시간이 많았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내 말을 확 들은 거거든요. 그거는 또 초등학교 때 물론 강제로 했지. 강제로 해서 설명을 했어도 그게 우리 애들은 빨리 나왔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지. 한 6학년, 둘째 6학년 초고, 큰애는 6학년 말에 성적이 뛰는 걸 나와가지고, 정말 이게 책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걸 확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다른 경우는 다 학원 다니니까 뭐, 성적 올라오게 학원 다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설득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왜 이것을 공부해야 되고, 왜 집중력이 필요하고, 사고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논리는 그렇죠. 집중해서 보면 결국은 기억량이잖아. 네가 공부한 시간이 4시간이어도 기억을 100을 하면 1시간 공부해서 기억을 100 하면 똑같으니까 남는 시간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난 애는 여전히 그것도 강제 논리일 뿐이지 이게 설득되는 거 아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고 그냥 따르라고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 걸로 소화시키는 거 왜 안 되냐면 그거 안 되는 건 내 논리나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런 사고를 애들한테 안 주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서 나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하면 잘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먹혀 들어갈까? 지금 우리한테 내가 얘기해서 안 먹혀 들어가는 게 지금 큰 애들한테 폭이지만 돈을 쫓아가는 거 별로 좋지 않아라는 얘기 했을 때 우리 큰 애들 이제 크기도 했지만 안 봐드리지. 그래서 그냥 주식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왜 안 들어가겠어? 그런 사회 분위기가 없거든요. 일부가 있어야지. 일부가 있거나 뭐 있어야지 나도 얘기하고 그것도 봤지만 사회가 심한 경우 나 빼놓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 다 아닌데 그런 얘기를 듣겠어? 아빠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지. 근데 앞에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드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주류 문화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애는 엄마니까 가만히 있지만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들어가고 그 다음 시간 다음 주 한번 쉬고 그 다음